자, 이상배 기자와 함께하는 그 재계의 숨은 이야기들, 따끈따끈한 M&A 이야기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 기름 많이 넣으시는 그 현대오일뱅크, 요게 이제 드디어 주식시장에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현대중공업이 사간 거죠, 이거? 네, 현대중공업이 지금 91% 지금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인수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름을 주로 넣으시는 4개 정유사가 이제 모두 주식시장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규모가 한 5조에서 7조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일단 내년 IPO 시장에선 최대어가 아닌가. 그래서 공모가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되면 좀 노려볼 만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일단 증권사들이 제시한 금액이랑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네. 몸값 산출 기준이 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몸값을 산출할 때, 그러니까 적정 시가총액 혹은 적정 기업 가치를 산출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여러분들 PER 혹은 뭐 PBR, 뭐 EV/EBITDA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가지고 EV/EBITDA를 산출을 하면 뭐 1, 2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PER이랑 PBR 가지고 좀 계산을 해봤었는데 일단은 그 증권사들이 주관사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공모가를 좀 높이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돈을 많이 갖다 주겠다 그래 뽑아줄 테니까 그래서 한 7조 많게는 한 8조 가까이 부르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본 바로는 이게 한 5조 정도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5조. 일단 이런 재무적인 거는 사실 보수적인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SOE를 기준으로 PER과 PBR을 정해해 봤는데 SOE랑 현대오일뱅크가 점유율이 6월 말 기준으로 대충 13%, 14% 비슷합니다. 그래서 SOE이 좀 낮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SOE이 PBR이 한 2배 되고요. 2배. 그다음에 PER이 한 7.2배. 삼성증권이 산출한 거 기준으로 오호.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그 상장 이후의 기업 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후에 달라질 거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차입금이 지금 한 1조 5천억 되는데 공모자금이 최소한 1조 5천에서 2조쯤 되니까 뭐 그걸로 차입금을 다 갚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네. 계산을 우리가 쉽게 하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순자산이 좀 늘어나고 당연히 이제 단기 순익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PER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적정 시가총액이 대충 한 2조 6천억 정도 나오고 일단 PBR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했을 때 한 7조 6천억 좀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크네요. 네, 그래서 그 중간으로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해봤더니 자산이 크니까. 한 5조 네. 한 1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주관사들이 제시한 7조 원과는 차이가 좀 있는 걸로 그래서 약간 좀 부풀려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주관사들이 제시한 게. 네네. 알겠습니다. 이 실적은 가치 산정에서 뭐 제외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니까 자산 기준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단기 순익을 기준으로 PER을 계산했고, 네. 그다음에 순자산을 기준으로 PBR을 PBR 을 계산했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적이 아니라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EBITDA. 그러니까 EV/EBITDA를 가지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업이익만 가지고 현대오일뱅크를 보기가 힘든 게. 원유를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환차손, 그다음에 환차 이런 게 굉장히 커요, 비중이. 맞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만큼의 거의 뭐 영업 외 뭐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EV/EBITDA를 가지고 보게 되면 숫자도 너무 적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EV/EBITDA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V/EBITDA는 적용하지 않았다. 네. 워낙 그 영업 외적인 변수에 네.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 증권사들이 제시한 게 7조 원이다, 몸값이요. 네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너무 부풀리기를 한 건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결국 대표 주관사는 우리투자증권으로 결정이 됐고, 뭐, 대우증권이라든지, 하나 대투증권, 등등이 선정이 됐는데, 한, 숏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후보군, 탑, 15에 들어간 그런 주관사들이 제시한 가격만 봐도, 일단 7조에서 8조 원 정도. 근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사 자리를 따내려고 당연히 이제 현대중공업 쪽에는 구주 매출로 통한 돈이 들어오는 거고 현대오일뱅크 입장에서는 신주 매출을 통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주관사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무래도 그런 높게 측정이 됐는데 제가 주관사를 맡은 쪽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세게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그래서, 그리고 공모가는 대개 보면 적정 기업 가치의 한 20% 정도 할인이 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적정 기업 가치를 공모가 기준으로 한 5조 정도로 제시가 되면 한번 투자해 볼만 하지만 그 이상이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요새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공모가 부풀리기 이런 거 주관사들은 상당히 규제를 세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좀 의식을 해서 너무 또 뻥튀기 나오면은 좀 또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IPO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일단 그저께 이제 대표 주관사가 확정이 됐고 그 주관사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 들어가고 쭉쭉 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한 4월, 5월
좀 꽃피고 좀 봄이 오고 꽃피는 봄이 좀 오면 따스해지고 이때쯤에 이제 다시 한번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일단은 공모하는 비율은 대충 한 3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구주, 신주 합쳐가지고. 근데 이제 요 합쳐서 구주와 신주 중에 뭘 더 많이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슈인데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당연히 구주를 많이 팔고 싶어하고 그렇죠. 현대월뱅크 입장에서는 신주를 많이 팔고 싶어하는데 이게 또 당연히 모회사가 힘이 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꼭 그렇지만 또 아닌 게 현대월뱅크 고노갑 사장이 또 정몽준 최고위원회 또 뭐 정무적 참모라고 네. 알려진 상당한 또 측근입니다. 또 복심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도 만만치 않지만 그런 지금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일종의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을 생각하면은 이제 대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정몽준 고문이야 언제든지 이렇게 항상 대선의 후보로 네네. 얘기된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주주인 현대오일뱅크의 상장. 네. 뭐 약간 좀 꼭 그 시장 논리뿐만 아니라 시장 외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도 네네. 뭔가 지켜볼 만한 네. 이벤트가 많을 것 같긴 한데 현대중공업이 뭐 오일뱅크 상장으로 좀 있게 되는 뭐 직간접적인 뭐 수혜랄까 이런 것들이 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모를 총 30% 한다고 네. 치고 그 중에 구주가 절반이 15%다 이렇게 15%다. 가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제시해 드린 대로 5조 원이 기업 가치다라고 5조다. 하면 500억 내지 750, 그러니까 5천억 내지 7,500억 정도 7,500억.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현대중공업 전체 실적으로 보면 조금 미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워낙 뭐 이제 속된 말로 좀 구치가 큰 그 사업을 하니까 뭐 플랜트 같은 거 하나 몇 조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의 주가에 뭐 직접적인 수혜를 준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더불어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네. 이제 그 정유사들이 다 상장이 되면 네. 요새 진짜 올해 내내 이제 시끄러웠던 게 이 휘발유 가격 네. 참 이상하다, 묘하다. 뭐 지경부 장관이 그렇게 규제를 하려고 해도 계속 뭐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갔던 게 이제 서울시 휘발유 가격인데 이런 또 휘발유 가격의 어떤 뭐 그 산정이랄까 이런 거 투명성 이런 것들하고 좀 영향을 좀 주나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또 그 업계에서 그냥 또 알아서 또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건? 휘발유 가격 네. 산정이요. 그거는 네. 뭐 당분간 뭐 변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뭐 싱가포르 현물 가격에다가 이제 환율을 적용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보면 국제 유가는 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그 최근에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근데 최근에 약간 좀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내리고 있지만 2주 전에 휘발유 2주 전에 환율이 지금 이제 기름값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또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좀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의 상장은 꽃피는 봄이 오면 4, 5월께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이상배 기자의 따끈따끈한 IPO 얘기였습니다. 자, 종목 탐험으로 짧게 넘어갑니다.